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선 7기까지 사용됐던 광양시장 관사가 1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부지와 건물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광양읍 중심에 있는 한 단독주택. 올해로 지어진 지 40년 된 광양시장 관사로 민선 7기까지 사용되다 지금은 빈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취임한 정인화 시장은 이 관사를 폐지한 뒤 인근 역사박물관과 연계해 활용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 활용 방안을 결정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논의 계획과 일정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보고를 좀 드려서 결심나무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물과 부지가 기약 없이 방치되면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한 벌레들이 보기에도 안 좋고 왜 저 비어있지 항상 그런 생각을 들어요. 해당 관사는 문화시설지구에 포함돼 있고 인근엔 새롭게 단장한 전통시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민과 상인들은 관사 부지에 주차장이나 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차하기가 너무 힘드시다 보니까 오시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매일 시장도 좀 있으면 오픈할 것 같고 그래서요. 그 활성화 차원에서 이미 살지 않는데 그걸 방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빨리 활용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침체된 광양읍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시 재산에 대한 적절한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순천대 글로컬 대학 30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0일과 11일 순천대 글로컬 대학 30 선정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그린 스마트팜과 우주항공 첨단 소재 등을 주제로 지산학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18일에도 순천대학교에서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를 주제로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 순천대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순천대는 글로컬 대학 실행 계획을 마련해 최종 선정을 앞둔 오는 10월 초쯤 계획안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수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 문제를 두고 여수시와 의회를 넘어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수의 다른 생숙시설이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현행 시 조례의 조건을 모두 맞추고 변경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현재 일부 생숙 주민들의 주차장 조례 완화 요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사용 승인을 받은 344실 규모의 여수시 웅천동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이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인 모 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74.79제곱미터 면적의 시설 1실을 여수시로부터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최종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고시가 공포된 이후 지역 내 첫 번째 용도 변경 허가 사례입니다. 생숙시설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현재 부설 주차장 주차 대수 적합 여부와 학생 수용 가능 여부 등 8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에 지역 내 용도 변경 첫 번째 사례가 된 생숙시설은 여수시 조례가 정한 오피스텔 주차장 기준 면적인 전용 면적 기준 65제곱미터당 주차 대수 1대 기준을 낮춘 겁니다. 주차 대수가 준공 때부터 충분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소방, 오피스텔 기준, 장애인 편익 시설 등 모든 법들이 적합해서 이번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여수시는 같은 시설 내에서 현재 시 보건소의 숙박업 등록을 한 객실이 70여 실에 이르고 있는 만큼 오피스텔 용도 변경 진행 세대는 260여 세대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현재 추가로 26건이 더 접수된 상태이며 향후 관련 변경 신청이 더 접수되더라도 이번 용도 변경 사례에 준해 민원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건 처리하면서 관련 기관이랑 부서를 처리를 했기 때문에 동일 사항으로 협의를 하고 별 다른 사항 없으면 용도 변경 처리될 것입니다.
현재 여수시 주차장 조례 기준에 맞춰 생속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여수시와 의회는 일부 생속 주민들의 주차장 조례 완화 개정 요구에 대해 고심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지난 여수시 8월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기명 여수시장의 돌발 발언도 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정 다수의 사유시설에 적용되는 조례 개정, 강화나 완화 조례는 시정부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결국 기존 여수 웅천 생숙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한 돌파구는 정부 차원의 정책 대안이 마련되든지 여수시가 제시한 부설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 외에는 뾰족한 해법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행사 가운데 하나인 여수국제미술제가 오는 25일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막을 올립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여수국제미술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여수 세계박람회장 엑스포 전시홀에서 바다 생각하는 것, 보여지는 것이란 주제로 세계 10개국 77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대미술을 총망라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미술제는 예술과 자연, 인간 정신 사이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계를 탐색하면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위안과 영감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도가 무안국제공항에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에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음 피해가 과장됐다며 군공항 관련 사실 바로잡기에 나서는 동시에 미니 신도시 건설 등의 유인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 개항한 무안국제공항. 무안광주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지역 발전을 이끌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여러분, 무안국제공항은 광주 전남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인천, 김해공항과 함께 대한민국 항공물류의 위상을 더욱 높이게 될 것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지난 2019년 이용객 89만 명을 돌파할 만큼 성장했지만 코로나19 이후 4만 명대로 급감했고 광주 민간공항과의 조건 없는 통합 약속도 사실상 파기되면서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주 군공항을 수용함으로써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가 안 되고 침체가 된다 하면은 단순히 공항만의 문제는 아니게 되는 거고 우리 선언권 발전, 관광이랄지 또 기업 유치에도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군공항 이전 반대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소음 피해가 실제보다 과장됐다는 등 군공항 이전 바로 알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전라남도. AI 농생명밸리 조성과 함께 2만 명 규모의 미니 신도시 건설 등 무안군에 잇따라 유인책을 내놓으며 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할 이야기 했으면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도지사는 무안 국민들 편만 들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광주시 편을 들겠습니까? 전라남도는 광주 군공항 이전 해결을 위해 국방부에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광주시에는 이전 지역에 대한 1조 원 이상의 지원과 함께 군공항 문제가 해결될 경우 민간공항을 즉각 보내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최근 긴 장마와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방류 임박 등의 영향으로 이른바 소금 대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한군이 천일염 공급에 직접 나섭니다. 전국 천일염의 8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신한군은 직영 온라인 쇼핑 사이트 천사몰을 통해 1인당 10kg짜리 2포대씩 기한을 두지 않고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내일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신안과 영광에서 수확된 천일염을 홍보하는 소금 박람회를 엽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불안한 수비력을 노출하며 5할 승률이 무너졌습니다. 더욱이 태풍으로 인해 두 게임이 또 수년되면서 후반기 막판 체력과 선발진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0대 0으로 팽팽히 맞서던 3회. 무사 1, 2루 위기에서
병살타성 타구를 이루수 김규성이 뒤로 흘리면서 선취점을 내주고 이후 싹쓸이 3루타까지 얻어맞으면서 허무하게 주말 위닝시를 내줍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주 불안한 수비로 1승 3패 부진한 성적을 거두면서 5할 승률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3위 KT는 4게임 반차까지 격차가 벌어진 가운데 7위 롯데는 1게임 반차로 바짝 쫓기게 된 겁니다. 이렇게 치열한 순위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아는 지난주에도 태풍으로 인해서 2경기를 또 쉬었습니다. 벌써 17번째 우천 취소. 올 시즌 93경기만 치러서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경기 수가 적은데 시즌 막판에 체력과 컨디션 관리에 고민이 많아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선수들의 건강이고요. 그리고 저희 기아가 지금 우천으로 수년된 연기된 취소된 경기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체력 부담. 특히 이 기간 동안 이유리와 최지민 등 선발과 불펜의 핵심 투수들이 아시안게임 참가로 엔트리에서 빠집니다. 양현종과 대체 용병 산체스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발 투수진 운영에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 시즌의 3분의 2 정도를 소화한 기아는 이번 주에는 최하위권으로 처져 있는 키움과 삼성을 상대로 분위기 반등에 나섭니다. 두 팀 모두 최근 성적이 신통치 않고 투타 밸런스에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만큼 승수를 쌓는 기회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양여자고등학교가 제22회 전국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경남 창녕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했으며 고등부 등 5개 부 총 62개 팀이 참가해 여자 축구 최강자를 가렸습니다. 광양여고 축구부는 지난 6월 여왕기 전국 여자 축구대회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등 명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